우리는 감자로 자연을 먹고 생명을 먹고 다른 미네랄 영양소까지 먹을 수 있다.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며 하늘이 내려준 땅속의 사과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탄수화물은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늘리는 저탄고지 식사 많이들 실천하고 계시죠? 저희 채널에서도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책들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을 보고 왜 갑자기 감자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탄수화물의 대표주자 감자입니다. 사실 이 책에 손이 간 것도 요즘 제철을 맞아 너무나 맛있는 햇감자 덕분이었어요. 저도 여름이 되면서 밥 대신 감자 샐러드를 즐겨 먹고 있는데요. 푹 쪄낸 감자에 식초와 올리브유, 소금으로 간을 하고 여기에 잘게 썬 양파랑 삶은 달걀까지 더하면 정말 든든하고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되더라고요. 차갑게 해서 먹어도 맛있어서 만들 때 좀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 동안 먹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맛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속이 정말 편안하고 소화가 잘 돼서 저녁 식사로 자주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자를 살찌는 음식,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수십 년간 오직 감자 연구에만 매진해온 전문가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조현목 박사의 감자, 내 몸을 살린다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감자가 단순한 탄수화물 식품이 아니라 각종 암과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으며 심지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완전 식품에 가깝다고 단언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에는 부작용 없는 자연 치료제라 불릴 만큼 강력한 치유력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또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산성화된 우리 몸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감자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감자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내 몸을 살린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감자를 아시나요? 완전식품 감자 다시 보기. 우유나 계란처럼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을 우리는 완전식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울퉁불퉁 못생긴 감자도 영양학적으로 매우 뛰어나다.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과 많은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완전식품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독일과 러시아에서는 감자를 제2의 빵, 프랑스에서는 땅속의 사과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된장찌개나 국을 끓여 먹을 때 쓰던 평범한 감자가 이제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영양의 저장고 감자. 쌀밥과 빵 그리고 삶은 감자 중 어떤 것을 먹어야 살이 가장 찌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쌀밥을 선택할 것이다. 쌀은 주식이지만 빵은 밀가루 음식이고 감자는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정답은 감자라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자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살이 많이 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과 다르다. 다이어트를 한다며 쌀밥을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감자보다 56칼로리를 더 먹게 된다. 각각 100g씩 덜어내어 칼로리를 비교해보면 쌀밥은 135kcal, 빵은 278kcal, 삶은 감자는 76kcal로 감자의 칼로리가 가장 낮다. 탄수화물 함량도 쌀밥은 28g, 빵은 55.7g인데 반해 감자는 18.5g에 불과하다.
반면 수분 함량은 79.8g으로 가장 높은데 지방질도 0.1g으로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 따라서 감자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다. 난 정말 감자 많이 먹고 살쪘는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 사람은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감자튀김을 지나치게 많이 먹은 것은 아닐까? 어떤 건강식품이라도 기름에 튀겨 먹으면 당연히 칼로리 섭취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감자를 많이 먹어 살찐 것이 아니라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 살이 찐 것이다. 특이한 감자, 너는 누구냐? 박쥐는 날짐승일까 아니면 들짐승일까?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들에서도 살아가니 상당히 헷갈릴 만한 문제이다. 박쥐는 포유류이니 정답은 들짐승이라 하겠다.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도 박쥐 같은 존재가 하나 있다. 바로 감자가 그러한데 감자는 식량일까 아니면 채소류일까? 박쥐는 들짐승 쪽으로 분류되지만 감자는 그나마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준도 없다. 결론을 말하자면 감자는 전분이 들어있는 식량 작물이면서도 채소로도 분류된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쌀밥을 먹는 것처럼 감자를 주식으로 삼고 있으면서 감자를 채소로 취급하고 있다. 왜 감자는 식량이면서 채소인 것일까? 그것은 감자만의 독특한 성분 때문이다. 쌀이나 옥수수, 밀 등과 같은 식량작물은 전분에서 유래된 에너지 근원을 갖고 있는 반면 채소처럼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미네랄 영양소를 골고루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감자에는 전분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 특히 비타민의 경우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 복합체, 즉 B1, B2, B6, 나이아신, 판토텐산 등이 골고루 들어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감자는 식량이면서 동시에 채소인 것이다. 한마디로 감자는 박쥐보다 더 애매한 존재인 것이다. 나중에 감자 같은 녀석이란 말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감자의 특이한 성질을 닮았기 때문일까?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도 다른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보다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감자의 비타민은 전분질 보호막에 쌓여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끓이거나 삶아도 적게 파괴된다. 한마디로 섭취 중간에 손실되는 것이 적어 몸에 흡수될 수 있는 비타민이 많은 것이다. 감자의 이런 성향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보존이 잘 되는 품종의 경우에는 약 80% 정도의 비타민이 보존되기도 한다. 반면 채소의 비타민은 삶거나 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끓는 물에 녹아 빠져나가거나 파괴되어 없어진다. 감자의 비타민은 전분이라는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 요리 시 파괴되지 않고 몸에 섭취되는 것이다. 감자는 비타민의 보디가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성인의 일일 권장량인 55mg의 60%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 하루에 2개만 먹어도 몸에 필요한 비타민C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감자를 저장하다 보면 비타민C가 줄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봄에 싹이 날 때까지 실질적인 양이 보존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공급원으로 매우 좋다.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노인성 백내장 발생률을 30에서 40%나 줄여준다. 비타민C는 안구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안구에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된다. 특히 미세한 혈관에 지방질 찌꺼기가 생기게 되면 노인성 백내장에 걸리게 된다. 그런데 비타민C는 안구에 영양물질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안구의 미세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서 노인성 백내장의 발생을 막아준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심장병이 발생할 위험도 줄여준다.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할 때 해로운 독소물질, 과산화지질이 나온다. 이 물질을 없애는 일을 바로 비타민C가 한다. 감자에는 다른 비타민도 다양하게 들어있다. 구운 감자 1개면 1일 권장량의 비타민 B군의 일종인 나이아신의 10%를, 비타민 B1은 약 9%를, 비타민 B2의 2.5%를 각각 섭취할 수 있다.
나이아신, 비타민 B1, 비타민 B2는 모두 비타민 B군에 해당되는 영양소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신체의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루에 감자 2~3개면 자연을 먹고 생명을 먹고 다른 미네랄 영양소까지 먹을 수 있다.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감자. 사람의 몸을 집이라고 한다면 단백질은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벽돌 같은 것이다. 벽돌이 튼튼할수록 그리고 단백질이 좋을수록 당연히 튼튼한 집과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못해 흙벽처럼 약한 재질로 집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물어보나 마나 금방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처럼 단백질은 사람 몸속에서 필수 성분의 역할을 하고 세포 안의 각종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항체를 형성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아까 단백질은 벽돌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아미노산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아마도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푸집과 벽돌 기술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아미노산에는 몸속에서 합성되는 것이 있고 몸 밖에서 음식물을 먹어서 보충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먹어야만 섭취가 가능한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성인의 경우 8가지가 있다. 말이 어려우니 눈으로만 한번 읽고 넘어가자. 즉 루신, 이소루신, 리신, 페닐알라닌, 메티오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등이 그것이다. 솔직히 이름은 몰라도 된다. 다만 감자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다는 사실만큼은 알아두자. 이들 필수 아미노산 외에 8종 아미노산이 더 들어있어서 감자에는 모두 18종 이상이 골고루 들어있다. 특히 칼라 감자의 경우 흰 감자에 비해 거의 2배 이상의 아미노산이 들어있다. 필수 아미노산 8종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그 함량이 많이 증가되었다. 특히 감자 요리는 물을 적게 흡수하는 성향이 있다. 때문에 요리를 했을 때 감자의 단백질은 전분에 보호되어 손실을 줄인 채로 몸에 흡수된다. 요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쌀은 감자보다 단백질 함량이 3배 높다. 그러나 밥을 지으면 쌀의 단백질은 2.3g 정도 되고 감자는 2.0g 정도 존재한다. 그러니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영양학적으로는 쌀밥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다. 겉만 번지르르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실속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단백질의 질은 어떠한가? 감자 100g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구성은 달걀 1개와 맞먹을 정도의 다양한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다. 소형 미네랄 광산, 감자. 미네랄은 생명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한 번에 여러 가지 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면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감자에는 무기질 영양소로서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등을 비롯해 마그네슘, 망간, 아연 등이 다양하게 들어있다. 이러한 미네랄 영양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의 영양소와 더불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 감자는 휴대용 미네랄 광산이라 하겠다. 또한 감자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마그네슘을 먹으면 담낭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콩팥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 감자는 알칼리성이라 좋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칼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몸을 알칼리성만 유지하더라도 질병에 걸릴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녹슨 쇠붙이가 깨끗해 보이는가? 나의 눈에는 쇠가 아파 보인다. 몸이 산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 녹이 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알칼리성과 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육류를 많이 먹어 산성화된 몸의 수분을 중화시켜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주 먹어야 한다. 또한 감자는 맛이 담백하고 조리법도 다채로워 계속해서 먹어도 질리지 않는 특색이 있다. 일반적으로 몸에 해로운 산성식품 하면 신맛이 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맛이 나는 과일, 채소, 해조류 등 대부분은 알칼리성 식품인데 감자도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에 속한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른데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평소 식사 습관을 바르게 들여야 한다.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야 하는 이유. 땅도 오래되면 양분이 고갈되고 산성화되어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되듯이 우리 몸의 체액도 나이가 들면서 알칼리성의 균형을 잃고 산성이 된다. 아울러 물질 대사의 속도도 크게 줄어들어 젖산처럼 체액을 산성으로 변화시키는 물질들이 몸 밖으로 빨리 배출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남아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이다.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주범은 젖산이다. 젖산은 운동을 할 때 신체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며 몸과 근육이 피로를 느끼게 하는 물질이다. 이러한 성분이 많이 축적되면 우리 몸을 산성으로 변화시켜 체질을 약화시킨다. 우리 몸의 체액이 산성으로 기울게 되면 조금만 일해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며 빨리 늙을 수밖에 없다. 노인들이 빨리 피로를 느끼는 이유도 몸이 이미 산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감자의 효능. 암에 좋은 감자. 감자와 암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감자는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100세가 넘을 정도로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은 폴란드, 불가리아, 에콰도르 같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감자를 많이 먹는다는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감자를 잠깐 먹고 말 것이 아니라 매일 1개 이상의 감자를 꾸준히 먹어야 한다. 감자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B6, 비타민 B 복합체인 판토텐산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암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감자가 특히 잘 듣는 암을 중심으로 감자의 효과를 알아보자. 위암에 좋은 감자. 입에서 음식을 잘게 씹어 삼키면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가게 된다. 위는 장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도록 음식물에 위액을 분비해 음식을 곤죽처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위액은 산도 2에 해당하는데 이 수치는 위액이 피부에 닿았을 때 큰 화상을 입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실제로 위에 염증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쓰린 증상이 나타나지만 염증이 악화되어 궤양이 발생하면 마치 뾰족한 송곳으로 생사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의 점막이 건강해야 한다. 위 점막이 상처라도 생기면 그 부분은 위액의 강한 산성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위가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음식이 잘 소화될 수 없게 되고 결국 에너지 섭취도 원활하지 않아 사람이 무기력해진다. 감자에는 신체 장기의 점막을 건강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다.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판토텐산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 우선 감자의 비타민C는 위 점막에 생긴 상처를 치료한다. 비타민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한다. 상처가 지혈되면 빨리 아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감자에 들어있는 녹말 성분은 상처에 보호막을 입혀서 상처가 굼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암이나 궤양이 있거나 십이지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감자를 충분히 먹어 위에 난 상처를 다스리는 것이 좋다. 특히 생감자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중 페놀류라는 물질은 암을 일으키는 독소를 없애는 기능을 가졌으며 키놀이라는 물질은 발암물질을 물에 녹기 쉬운 형태로 바꿔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때문에 감자를 많이 먹으면 위 점막에 생기기 쉬운 암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비타민 B6와 판토텐산은 암 예방에 중요한 림프 조직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림프 조직은 세균이나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을 일으키는 신체 조직이다.
한마디로 림프 조직은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지우는 환경미화원 역할을 한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나 암세포 등이 발생하면 이러한 세포들을 골라내어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신체 조직인 것이다. 청소부가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으면 거리가 온통 지저분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죽은 도시처럼 느껴지듯이 림프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몸에 병균이 들끓어 병에 걸리기 쉽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B6나 판토텐산이 부족해지면 림프 조직이 약화되어 면역력이 약해진다. 특히 두 가지 물질이 동시에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져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게 된다. 림프 조직이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이 림프 조직에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감자에는 이 두 가지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데 하루에 감자 2개만 먹으면 필요한 비타민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비타민 B6나 판토텐산이 많이 들어있는 감자를 먹으면 암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 이를 예방할 수 있다. 위암에 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비타민 A, B, C, E와 칼슘, 칼륨, 엽산이 부족할 때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영양소는 1차적으로 위의 염증, 산화된 기름의 찌꺼기, 위산 과다 등 위암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를 조절한다. 특히 위장은 산성인 위액이 분비되는 장기라 산성 성분을 띈다. 하지만 산성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위 점막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긴다. 그런데 비타민 A, B, C, E와 칼슘, 칼륨, 엽산은 위의 산도를 중화시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고 발암물질을 분해하여 위를 보호한다. 당뇨병에 좋은 감자. 당뇨병에 걸리면 식사 조절에 주의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탕이나 흰 쌀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잘못 먹으면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몸속에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감자의 탄수화물은 쌀밥처럼 갑자기 혈당치를 끌어올리지 않기 때문에 감자 식이요법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치료식으로 매우 좋다. 이것은 감자 전분의 특이한 구조 때문에 가능하다. 탄수화물인 감자 전분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속으로 거의 소화되지 않는다. 소화되더라도 감자 전분 겉표면에 끈적끈적한 물질로 인해 매우 천천히 소화된다. 반면에 곡류의 전분은 감자 전분과는 달리 그대로 몸속으로 소화된다.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곡물의 탄수화물과 달리 감자는 몸에 천천히 흡수된다. 감자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 중 특히 비타민C의 함량이 매우 많다. 일반적으로 생감자의 비타민C는 100g당 약 30m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사과, 당근, 양파, 호박의 비타민C 양보다도 높고 다른 곡류와 콩 등의 두류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들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자는 비타민C와 여러 가지 무기 영양소가 많고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지 않아 당뇨병을 다스리는 데 좋은 식품이다. 더구나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간장에 있는 글리코겐을 잃게 되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된다. 그런데 비타민C를 먹으면 인슐린 주사를 맞은 것처럼 일정한 혈당량을 유지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감자 생즙 요법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핵감자가 아닌 저장감자나 싹이 난 감자를 이용할 경우 솔라닌 때문에 일시적인 혈당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모르고 계속해서 먹게 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고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가령 솔라닌이 있는 감자를 먹게 되면 솔라닌이 혈액 속에 녹아 췌장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면 솔라닌이 췌장에 자극을 주어 인슐린의 분비가 늘어나 혈당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으로 혈당이 떨어진 것이지 당뇨병이 치료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당뇨병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감자 생즙 요법을 하게 되면 간의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겨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위염, 위궤양에 좋은 감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도 잘 못 고치는 위염을 감자 따위가 고쳐? 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의학에 많이 의존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습게 보이는 생감자가 위염에 즉각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효과를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감자 생즙을 마시고 30분만 지나면 통증이 진정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가 곧바로 나타난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읽고 책을 덮어서는 안 된다. 급할수록 돌아가자. 감자 생즙을 마시는 데에도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습게 보이는 생감자가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자. 감자 생즙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헬리코박터균과 활성산소의 독성을 없애 궤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생감자 앙금에는 상처에 닿으면 막을 만들어 상처를 보호하는 성질이 있다. 더구나 점성도 매우 뛰어나 위궤양 치료에 아주 좋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을 보면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감자를 갈아서 환부에 바르는 치료법이 있다. 외상에 감자를 갈아붙이면 흉터가 생기지 않고 상처가 낫는다. 상처에 잘 닿는 감자 생즙의 효능은 몸속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감자에 함유된 아르기닌 성분이 점막 세포의 상처 부위를 감싸고 메워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위염이나 위궤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감자 생즙을 마시는 방법과 감자의 앙금을 먹는 방법이 있다. 감자 생즙 만드는 방법은 다음 장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다. 변비에 좋은 감자. 감자 생즙을 마시면 숙변을 제거해준다. 변비 때문에 장 속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된 변을 숙변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혈압이나 냉증, 생리통, 비만의 원인이 된다. 오래된 숙변은 감자 생즙을 하루 2회 정도 공복에 마시면 좋다. 감자 생즙 1회분은 300g 정도의 감자를 껍질을 벗기고 눈을 도려낸 후 적당한 크기로 썬 다음 믹서에 넣고 걸쭉하게 갈아 배보를 깔고 부어 즙을 짜낸다. 감자는 색이 변하기 쉬우므로 먹을 분량만큼만 만들어 그때그때 마신다. 특히 감자의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쉽게 소화되지 않아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줄여주어 다이어트에 좋다. 또한 장 속에서 몸에 해로운 담즙산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장 속의 좋은 세균의 활동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음식의 노폐물을 쉽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변비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독 증상을 없애주는 감자. 사람이 늙으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수분 대사가 느려져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이 고인다. 한방 용어로 이를 수독 증상, 즉 물 중독 현상이라고 한다. 수독 증상은 기울림, 어지럼증, 알레르기 비염, 다크서클 등의 원인이 된다. 이런 수독 증상을 예방하는데 감자가 효과적이다. 감자는 소화력을 강화시켜 기운을 북돋우며 해독 효과가 크다. 또 산 중독을 없애주며 체내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감자는 예로부터 양분이 풍부하고 해독과 진정 등의 효과가 뛰어난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양질의 전분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병을 낫게 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에도 매우 좋은 음식이다. 감자는 또 농약 같은 독성이 강한 약물 중독을 해독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쌀겨, 채소, 과일 등에 포함된 섬유소 성분은 사람의 소화관에서 소화되지 못한다. 반면에 대변의 부피와 양을 크게 하면서 음식물과 함께 유입되거나 장관 혈로를 통해 담즙과 함께 들어온 혈중 오염물질을 대변으로 말끔히 씻어 내려보낸다. 그러나 섬유질이 없는 흰쌀과 설탕과 어육류를 먹으면 섭취한 음식물이 말끔히 소화되어 버린다. 장내에 남아있는 섬유소와 음식 찌꺼기가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환경호르몬과 유해물질이 몸 밖으로 배설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소장벽을 통하여 혈류로 되돌아가 중독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유해물질의 해독 효과를 높이려면 감자 생즙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감자 생즙을 먹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껍질을 까지 않고 그냥 조리하거나 쪄먹어도 좋다.
감자 생즙 외에 감자를 생으로 먹는 방법으로는 칼라 감자 샐러드, 감자 냉채 등이 있다. 감자 샐러드는 칼라 감자나 흰 감자 생것을 깍둑 썰기를 하여 사과, 배 등의 과일과 섞고 마요네즈로 드레싱을 하여 먹는 것이다. 감자 냉채는 감자를 채 썰어 오이, 당근, 배, 사과 등을 팔보채처럼 만들어 생것으로 먹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해독 효능에 큰 도움이 된다. 감자 어떻게 먹을까? 감자 생즙요법. 생식에 좋은 점은 바로 열에 의해 손실되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식이섬유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물세포에 셀룰로스 성분과 식이섬유가 살아있어 대장을 자극하여 연동운동을 촉진시키고 살아있는 식물의 영양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때문에 감자 생즙을 먹게 될 때 감자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소를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게 된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미 감자를 생으로 먹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지하게 맛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항의성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다. 감자 생즙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러는 당신은 감자 생즙을 먹어봤습니까? 대답은 네, 먹어봤습니다이다. 더구나 감자 생즙의 아린 맛을 최소화시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나는 이제 감자 생즙의 맛을 즐기고 있을 정도이다. 곧 알려줄 테니 우선 감자 생즙을 만들기 위한 감자의 선택법부터 보도록 하자. 감자 생즙 요법을 위한 품종의 선택. 흰 감자. 속살이 흰 감자를 이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미 품종이 가장 적합하다. 수미 품종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감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봄, 여름, 겨울 재배를 통해 1년 내내 생산되고 있어 신선한 햇감자를 구하기 쉽다. 특히 수미는 솔라닌 함량이 우리나라 장려 품종 중에서 가장 낮아 생즙용으로 쓰기에 가장 좋다. 또한 다른 품종에 비해 몸에 흡수된 각종 영양소가 산화되어 나쁜 물질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다. 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클로로겐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자 생즙 요법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이들 성분은 감자 껍질 바로 아래 부분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밭에서 갓 캐낸 감자라면 감자의 피막만 제거하고 즙을 내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저장된 감자는 반드시 껍질을 깎아야 한다. 칼라 감자. 속살과 껍질의 색깔이 있는 칼라 감자를 이용해 생즙을 만들어 먹을 경우에는 붉은 감자, 홍영이나 자주감자, 자심 또는 자형 품종이 적합하다. 이들 품종은 기능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칼라 감자에는 속살이 흰 감자에 비해 색소가 많아 안토시아닌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 많다. 칼라 감자의 생즙은 이 색소의 작용으로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통풍 및 고지혈증을 예방하며 항균 효과도 뛰어나다. 생즙용 감자는 큰 것으로. 일반 식용의 경우는 대체로 중간 크기의 것이 좋다. 그러나 생즙용 감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큰 감자를 고른다. 200g 정도 되는 큰 감자에 솔라닌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미네랄은 많기 때문이다. 30g 미만의 작은 감자는 덜 자라서 솔라닌 함량은 적지만 몸에 이로운 영양물질도 적게 들어있다. 그러므로 생즙을 만들어 먹을 때는 큰 감자를 사용한다. 감자 생즙 요법을 소개한 다른 책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50에서 100g 정도의 중간 크기의 것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나 감자 크기별 솔라닌 함량의 분포를 실험해 보면 중간 크기의 것에서 솔라닌 함량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기존의 감자 생즙책이 과학적인 검증 없이 감에 의존해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감자 껍질 벗길까 말까? 감자밭에서 갓 캔 것이 확실한 햇감자의 경우는 칼로 껍질을 벗기지 말고 흐르는 물에서 수세미로 문질러 껍질의 피막만 살짝 벗기는 것이 좋다. 감자 껍질의 바로 아래에 가장 많은 기능성 물질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껍질의 피막을 벗기면 대략 1mm 두께에 해당하는 부분에 빈혈을 유발하거나 발암물질을 만드는 아질산염을 제거해주는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의 산화 기능을 억제시키는 페놀 화합물질도 이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막만 살짝 벗겨내고 갈아서 먹는다. 감자의 주산지에서 가수확한 햇감자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는 햇감자가 가장 빠르게 유통되는 첨가물 도매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부 감자 생즙 도서에 소개된 자료를 보면 싹이 난 부분을 도려내고 녹화된 껍질은 칼로 까서 생즙용 감자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오래 저장된 감자나 싹이 난 감자 또는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아예 생즙용 재료로 쓰지 말아야 한다. 이미 저장 기간 중에 감자가 대사활동을 해서 솔라닌 함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저장한 감자를 생즙용 감자로 사용할 때는 싹이 나지 않고 녹색을 띠지 않은 싱싱한 감자만 골라 생즙용 감자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생즙용 감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상처 없고 싱싱한 감자를 하나 골라 눈을 파내고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아낸 다음 채가 고운 가재로 걸러낸다. 감자 생즙은 효소 반응 때문에 금방 갈색으로 변하는데 그렇다고 감자 생즙의 색깔이 변하는 것이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색깔 변화가 싫은 사람이라면 그때그때 만들어 먹으면 된다. 특히 감자 생즙을 만들기 위해 강판에 갈 때는 감자에 눈이 몰려있는 정화 부위를 약 1에서 2cm 정도 잘라내고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감자가 달려있던 복지 부위도 똑같이 1에서 2cm 정도 여유있게 자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감자 부위별로 볼 때 일반적으로 솔라닌 함량은 감자에 눈이 몰려있는 정화 부위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감자가 달려있던 복지 부위에 많으며 감자 중간 부위에 솔라닌 함량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자 생즙 어떻게 마셔야 좋을까? 감자 생즙은 아침과 저녁 식사 30분에서 60분 전 공복에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다. 위가 약한 사람은 150ml 정도, 체력이 좋은 사람은 200ml 정도를 매일 마신다. 위의 감자 생즙이 분명 좋다고 말했는데 위가 약한 사람이 덜 마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생식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적응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에 부담을 적게 줘 감자 생즙에 적응하고 나면 괜찮다. 그런데 감자 생즙만 그냥 갈아 마시면 맛이 비려 오래 먹기가 쉽지 않다. 만약 아리고 비린 맛이 걱정이라면 사과, 바나나 등의 과일이나 녹황색 채소에 즙, 꿀, 요구르트 등을 적당량 첨가해서 함께 마시는 것이 좋다. 필자도 감자 생즙을 부담 없이 마시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다. 그 중에 필자는 감자 생즙만 갈아 마시는 것보다 바나나를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바나나의 단맛이 감자의 아린 맛을 덜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바나나에도 비타민과 팩틴이 많이 들어있고 열량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좋다. 감자에 요구르트를 넣는 것도 괜찮다. 유산균은 유산을 분비해 웰치균, 대장균 등 인체에 해로운 세균을 억제해 장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산균을 먹으면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발효음료를 섞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장한 지 시간이 조금 흐른 감자의 경우나 감자 생즙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는 감자 앙금을 먹는 것도 감자 생즙 요법의 대안이 된다. 이 경우 감자의 눈을 도려내고 껍질을 깎은 뒤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자른 감자를 믹서에 물과 함께 넣어 곱게 간다. 생즙액을 컵이나 그릇에 담아두면 감자의 하얀 앙금은 바닥에 가라앉고 물은 위에 뜬다. 이 우러난 물에 감자의 솔라닌 성분이 녹아있으므로 즙액은 모두 따라내고 하얀 앙금만 걷어낸다. 흰 앙금 한 스푼을 깨끗한 물에 넣어 푼 다음 그 감자즙을 마시면 된다. 병을 몰아내는 감자 스프. 감자는 예로부터 자양분이 풍부하고 해독과 진정작용을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영양학적인 면에서도 양질의 전분과 비타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므로 병의 회복을 촉진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최적이다.
감자는 피로회복 작용을 하는데 단맛을 내는 양파와 조합을 이루면 더욱 맛이 좋아지며 자양, 강장 효과도 증가한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감자 스프가 적합하다. 감자 스프를 먹으면 기침이 멎게 되고 목의 통증까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영양 보급을 통해 몸의 저항력을 높일 수 있다. 노인들의 영양 보급을 위해서도 감자는 좋은 역할을 한다. 감자 스프 만드는 법. 재료: 감자 3개, 양파 1개, 우유 200ml, 기름 조금, 소금, 후추 약간. 만드는 법. 1. 감자와 양파는 껍질을 벗겨 깍둑 썰기를 한다. 2. 냄비에 불을 달군 다음 기름을 두르고 감자와 양파를 재빨리 볶는다. 3. 기름이 감자에 배면 재료가 잠길 만큼 물을 부어 끓인다. 4. 감자가 익으면 믹서에 간 뒤 다시 냄비에 붓고 익힌다. 5. 끓기 시작하면 바로 우유를 붓고 주걱으로 저으면서 약한 불에서 살짝 끓인다. 그릇에 담아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춰 먹는다. 싱싱한 감자 보관법. 감자는 살아 숨쉬는 하나의 생명체이다.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감자는 식물학적으로 줄기에 해당된다. 감자는 몸속에 저장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호흡작용을 한다. 감자가 호흡을 하게 되면 열량이 소모되고 감자에 축적된 양분이 점차 없어지게 된다. 또한 껍질 표면의 표피 조직을 통해서 수분을 내보내는 증산작용을 한다. 감자 몸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탈수되면 감자의 품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어서 감자의 눈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생장작용을 시작한다. 감자에서 싹이 나면 영양분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솔라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감자의 품질은 이러한 3가지 대사활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감자의 품질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감자는 품종별로 약간 다르지만 고유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 표피는 밝고 크기는 균일하고 단단한 덩이여야 한다. 또한 흙이 묻어있지 않으며 멍, 손상자국, 표피의 벗겨짐, 쪼개짐, 싹이 난 것, 충해, 부패, 녹변 및 그 외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감자를 저장해두고 먹을 경우에는 수확할 때 일어나는 상처나 타박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인 후 저장해야 한다. 감자의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상대 습도 80에서 100% 정도와 20도씨의 상온 조건을 맞추면 잘 된다. 또한 뿌리채소나 감자처럼 땅속에서 자라는 채소는 흙이 붙은 상태 그대로 저장해야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물에 씻어 저장하게 되면 부패되기 쉽기 때문이다. 요즘은 사시사철 햇감자가 팔리고 있어 적당량을 그때그때 사 먹는 것이 좋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닐팩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감자를 잘라서 쓰다가 남은 것을 보관하지 말고 가능한 한 통감자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사람도 햇볕을 쬐게 되면 자외선으로 인해 얼굴이 탄다. 피부 바로 아래 조직에 멜라닌 색소가 쌓여 피부 색깔이 변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감자 피부도 연약하여 햇볕이나 전등의 불빛을 오래 보게 되면 피부의 색소가 침착하여 푸르게 변한다. 이것을 녹변 또는 녹화라고 부른다. 이러한 녹변은 감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감자가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하게 되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솔라닌을 생성한다. 유통 과정에서 햇볕에 노출된 감자는 3일 이후부터 솔라닌이 급격히 증가하고 전등의 조명하에 둔 감자는 약 일주일 후부터 솔라닌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감자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빛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생즙 요법을 위한 감자는 저장 온도와 빛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감자, 내 몸을 살린다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고 탄수화물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감자의 진짜 모습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하죠.
제철 맞은 감자 즐겨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